솔직히 말하겠어. 우린 겨우 세계 사단뿐이요. 이렇게 겨우 세계 사단만 남은 북한을 돕기 위해 참전한 중공군. 그리고 마오쩌둥의 사랑하는 아들 마오아닝. 마오아닝의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에겐 그가 계란 볶음밥을 해먹다 죽었다는 등 속설이 많습니다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진실을 이번에 구독자 여러분께 확실히 밝히고자 합니다. (1950년 10월 7일) 정오. 이날 마오쩌둥은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한국전쟁에 중공군을 이끌고 참전할 예정이었던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도하이. 그런데 마오쩌둥의 큰아들 마오아닝이 펑도하이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메뉴는 4가지 반찬에 탕 하나가 있는 소박하기 그지없는 메뉴. 내 아들이 장군을 따라 조선에 들어가겠다고 난리요. 당신이 이 녀석을 병사로 거두어줄 수 있겠소. 마오아닝, 조선에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야. 미군의 폭격기가 사방팔방에 폭탄을 떨어뜨릴 것이다. 너는 그냥 중국에 있는 게 낫다. 아저씨, 전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제 눈으로 미국이 얼마나 센지 보고 싶단 말입니다. 미국은 경제력이 대단하다 들었어. 우리의 강철 생산량은 65만 톤이지만 미국은 9,800만 톤이요. 우리의 150배요. 게다가 그들은 남북전쟁 이후 85년 동안 전쟁 피해가 없었고 무기와 장비도 우리보다 강하고 많소이다. 미군은 한 개 군마다 각종 포가 1,500문 이상인데 반해 우리는 36문에 지나지 않소. 하늘과 땅 차이지요. 하지만 원래 제국주의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강한 자는 두려워하오. 미국도 예외는 아니오. 내가 보기엔 한번 찔러보면 뭐 대단한 것도 없을 것이오. 하지만 마오쩌둥은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자신들이 맞서게 될 미군이 썩어 문드러진 국민당 군대가 아니라 2차 대전을 통해 단련된 세계 최강의 군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마오쩌둥은 내심 미국과의 싸움이 절대로 쉬운 싸움이 되진 않을 거라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마오 주석님, 우리 정부에 따르면 메가드는 강력한 힘만 믿고 교만 방자한 인물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그 교만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맞소, 펑도하이. 내 생각도 그렇소. 이 대화를 지켜보던 마오아닝은 또다시 졸랐습니다. 지금 허락해주세요. 펑도하이는 정말로 난처해졌습니다. 펑도하이, 마오아닝은 러시아어와 영어에 능통하오. 당신이 조선에 가면 소통할 일이 생길 거요. 당신 옆에 두고 통역관으로 쓰도록 하시오. 마오아닝은 마오쩌둥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오쩌둥이 진정 사랑했던 여자인 양카이 후이가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 양카이 후이가 총살당하기 직전인 1930년 11월. 당시 8살이었던 마오아닝은 엄마와 함께 감옥살이까지 했었습니다. 때문에 마오쩌둥은 자신 때문에 마오아닝이 어린 나이에 모진 고생을 했다는 죄책감을 갖고 있었고, 이 때문에 마오아닝은 더욱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펑도하이가 망설였던 이유는 그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 하지만 펑도하이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좋다. 내가 조선 지원군에 신청한 첫 번째 병사로 널 거두어주마. 다만 너는 내가 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마오쩌둥은 왜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을 위험천만한 사지인 것을 알면서도 굳이 한국에 파병했던 것일까? 당시 중국의 지도부 내에서는 미국과의 전쟁을 앞두고 친미, 숭미, 공미파가 적지 않았습니다. 마오쩌둥과 펑도하이 두 사람만이 참전을 찬성했을 뿐 모두가 미국과 싸우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때문에 마오쩌둥은 이런 내부 불만을 잠재울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솔선수범한다는 목적으로 마오아닝을 파병했던 것이었습니다. 1950년 10월 10일
중국 총리 저온나이와 전쟁 귀신이라고 불렸던 린바오의 소련의 스탈린 방문. 미국은 세계의 군사 강국이요. 그들은 특히 공군력이 강력하고 때문에 참전을 하더라도 공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절대 조선에 출병하는 일은 없을 것이요. 우리가 나선다는 것은 미국과 직접 교전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요. 대신 우리 소련 공군이 중공군에 대한 엄호를 할 수 있도록 하겠소. 일뜻이 기뻐하는 저원나이와 린바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소련의 외무장관 몰로토프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쉽지만 우린 공군 지원을 해줄 수 없을 것 같소. 우리 공군은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어. 아니 어떻게 방금 결정한 사항을 마음대로 뒤집는단 말이오. 마오쩌둥은 이 사실을 보고받고 한국전 참전을 할지 말지 3일 동안을 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10월 13일 마침내 내려진 마오쩌둥의 결정. 소련 공군의 지원이 없어도 우리는 참전한다. 결국 소련 공군의 지원 없이 육군만으로 참전하게 된 중공군. 마오쩌둥의 아들 마오아닝도 펑더화이와 함께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1950년 10월 21일 중공군 총사령관 펑더화이는 평양 북도 대유동 부근 터널에 전쟁 사령부를 설치하고 숨어있던 김일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미제 침략군들이 미쳐 날뛰고 있어. 더구나 최근 며칠 동안 적들의 진격 속도가 무척 빠른 편이요. 그런데 현재 당신네 병력은 얼마나 남아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 정보를 말하지 않소. 그러나 펑더와이 사령관에겐 솔직히 말하겠어. 우린 겨우 3개 사단뿐이요. 이렇게 겨우 3개 사단만 남은 북한을 돕기 위해 참전한 중공군. 그리고 마오쩌둥의 사랑하는 아들 마오아닝. 그가 한국에서 전사한 날짜는 1950년 11월 25일. 이날은 여러모로 각별한 날이었습니다. 중공군이 처음으로 미군과 국군을 공격한 것이 1950년 10월 25일. 이후 중공군은 무려 한 달 가까이 완전히 은폐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공군의 두 번째 공세가 시작된 날이 바로 11월 25일이었습니다. 중공군의 두 번째 공세가 11월 25일이 된 것은 바로 전날 유엔군의 총공격이 있었기 때문. 크리스마스 전 한국을 통일하고 미군을 모두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의 크리스마스 공세였습니다. 때문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던 중공군에게 유엔군의 크리스마스 공세는 땡큐 그 자체였습니다. 마오아닝의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에겐 그가 계란 볶음밥을 해먹다 죽었다는 등 속설이 많습니다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진실을 이번에 구독자 여러분께 확실히 밝히고자 합니다. 1950년 11월 25일 오전, 불길하게도 이날 아침부터 미군 정찰기가 중공군 총사령부가 있던 대유동 광산 지역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는 곧 폭격이 있을 거란 신호. 역시나 4대의 미군 항공기가 날라왔고 부사령관 홍쉐지는 괜찮다고 뿌리치는 펑더와이부터 끄집어내 방공호로 피신시켰습니다. 피신하자마자 미군 폭격기 4대가 무려 100발의 네이팜탄을 사령부에 한꺼번에 투하했는데 800도의 불덩어리가 사령부를 휘감았고 마오아닝은 미처 빠져나올 새도 없이 새까맣게 제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죽은 사람은 마오아닝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죽은 사람은 작전처 참모 가오루이신. 그렇다면 당시 이 두 사람은 대체 뭘 하고 있었기에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일까? 이날 아침 마오아닝은 계란 볶음밥을 해먹은 게 아니라 전보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원래 마오아닝은 러시아 통역 담당이었지만 러시아어를 쓸 일이 별로 없었기에 전보 발송 업무를 같이 맡고 있었던 것. 이 사실은 홍쉐즈 부사령관과 마오쩌둥의 딸 리민도 똑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거기엔 계란도 없었고 볶음밥을 해먹을 프라이팬도 없었다. 그날 마오아닝은 급하게
시청자에게 전보를 보낼 일이 있었다. 그는 전보 발송 업무를 하느라 미군이 폭격한다는 것도 모른 채 그대로 당했던 것이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